자, 임용 물리 우리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1월하고 2월 달 동안에는 일반 물리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할 건데, 7주 과정으로 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7주 과정 준비되어져 있고,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어떤 내용들 좀 공부하고 어떤 형태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부터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우리 뭘 준비하는 거냐면, 어차피 우리 1교시는 이제 교육학이잖아요. 자, 2교시하고 3교시 이제 수업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 2교시는 전공 A를 보고, 그 다음에 전공 연을 B를 자, 이렇게 오늘 2교시하고 3교시에서만 준비하는 내용도에 해당돼요. 그럼 이 내용 안에, 이 전공 A, B 안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내용학. 자, 이게 이제 배우는 이제 이론이죠. 물리에서 말하는 이론. 그 다음에 교육학이라고 하는 자,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 교과 내용학에는 또 우리 무엇하고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일반 물리학,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 물리학이잖아요. 일반 물리학이랑 그 다음에 무엇이는 포함되어져 있냐면 우리 전공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공에 해당되는 물리가 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어서 크게 2교시하고 3교시는요. 2교시하고 3교시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내용들은 자 크게 우리 뭐라고 나눌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물리 교육론이라고 할게요. 물리 교육론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일반 물리학입니다. 일반 물리학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세 번째는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 전공 물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출제가 돼요. 전공 물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서 크게 2교시하고 3교시에 보는 여러분 전공 A하고 B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1교시의 교육학이 배점이 100점 중에서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A, B는 우리 배점이 우리 몇 점 만점이냐 여러분들 80점 만점에 해당돼요. 80점 만점. 그러면 이 중에 도대체 우리 교육론이랑 물리교육론이랑 일반 물리학이랑 전공 물리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비율이 있느냐. 이게 뭐 매년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항상 정해져 있는 거는 물리교육론은 딱 정해져 있어. 얘는 늘 항상 매년마다 지금 24점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 배점이 늘 딱 주어집니다. 24점이에요. 약간 달라진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리교육론이 7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리교육론이 6문제, 한 문제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2점짜리 문제로 나왔었던 게 우리 4점짜리 좀 바뀌면서 하여튼 7문제가 우리 이 6문제로 줄었던 이런 특징들이 하나 있게 되고, 그럼 나머지 그럼 일반 여러분들 물리학이랑 전공 물리 합쳐서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56점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56점 중에서 여기 배율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작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올해 나왔던 이제 시험 문제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에서 20점의 비율이 출제가 됐어요. 20점. 20점 내외예요. 그럼 이 비율도 거의 항상 뭐 이건 고정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 2점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공 물리가 그럼 여러분들 해당해주면 우리 얼마 해당됩니다라고 얘기했으냐면 36점이라고 하는 비율이 전공 물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공 물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일반 물리학은 그래서 우리는 저 기간 그리 많이 잡지 않아요. 준비할 때 일반 물리학은 1에서부터 2월, 이제 1에서부터 2월에 해당되는 자 2개월간 여러분 일반 물리학 준비하는 기간을 잡고요. 그리고 주로 일반 물리학은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문제 푸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부터 2월까지는 2개월간 풀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3월에서부터 7월입니다. 3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우리 전공 물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 물리, 자 우리가 다뤄야 될 전공 물리 내용들이 좀 정해져 있죠. 항상 나오는 내용들 정해져 있어서 우리 가장 많이 했던 게 늘 일반 역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보통 교재로 뭐 보셨어요? 파우스나 메리온책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반 역학 학교에서 뭐 보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됐죠. 보통 2학년 때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역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우리 기초전자기학이라고 해서 우리 대부분 우리 그리피스 책을 여러분 보죠. 전자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줘야 되고, 근데 전자기는 좀 연결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무엇도 있냐면 늘 파동하고 광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자 우리 전자기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파동과 광학이 전자기랑도 연결되어져 있지만 일반 물리학에서도 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1, 2월 달에 준비하는 일반 물리학에서는 우리 여기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준비하는 거죠. 지금 준비하는 1월하고 2월에서는 우리 어떤 것들만 우리가 다룰 거냐면 역학이랑 전자기만 다룰 거예요. 역학이랑 전자기학을 다루고, 자 3월에서부터 7월까지 다룰 때 파동광학에 자 파동하고 광학에 관련된 내용들 주로 여러분들 다루게 됩니다. 기하광학이랑 파동광학이라고 하는 자 내용들을 자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학이랑 광학을 이제 따로따로 정리해서 음파에 관련된 스토리와 그 다음에 빛에 관련된 스토리를 따로따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유명한 우리 현대물리 있죠. 현대물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자역학, 그 다음에 열및 통계물리를 자 요렇게 오래 다룰 텐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고 3월부터 자 3월 한 달 동안에 뭐 이런 것들 다루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다룰 거예요. 자 그런데 전공물리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준비하는 거는 자 일반 물리학을 잘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0점 물론 배점 3개에 비하면 배점이 좀 작긴 하지만 일반 물리학이 우리 전공 물리를 우리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충분한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전공 물리는 나중에 3월달, 4월달 가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일반 물리학 그러면 1월하고 2월달 동안에 우리가 정리할 텐데 자 우리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거에 대해 조금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물리학 우리가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반 물리학 교재는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집에 있나요? 뭐 있어요? 뭐 보통 많이 서웨인이나 할리데이 책, 뭐 이런 거 파인만 책도 뭐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참 일반 물리학이 참 책이 출판사도 많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뒤에 이제 연습 문제 보면 막 100문제씩 막 이렇게 있잖아요. 깨알같이 막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시간만 되면 그런 것들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에 좀 잘 최적화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일반 물리학 교재에 많이 있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일반 물리학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그러니까 숫자가 생략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숫자 또점들 좀 더럽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연습용으로 풀이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좀 더 우리 임용에서 우리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 유형들 그런 문제들 유형들로 좀 더 드릴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카페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우리 학습 자료실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카페 자료실에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설까지도 다 올려드려요. 특히 기출문제는 다 있어요. 올해까지 나왔었던 기출문제까지도 우리 풀이하고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여러분 잘 준비하면서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도 기출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텐데, 자, 일반 물리학 1월하고 2월달 동안 준비한 동안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어떤 부분을 좀 나눠 정리할 거냐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그냥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0점의 우리 배점을 위해서 우리 이 두 달 동안에 일반 물리학을 총 정리할 텐데, 자, 우리 보통 역학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연히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힘과 운동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하는 방법. 자, F는 MA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고요. 운동 방정식. 그다음에 그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우리가 기술하는 단원이 첫 번째 나오고, 뭐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힘과 운동의 법칙이라고 해서 운동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다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충돌과 에너지예요. 충돌과 에너지라고 해서 이런 우리 물리에서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4년 동안에 배운 거의 물리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냐면 힘 분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석하는 게 가장 우리 물리에서는 기본적인 특징들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일반 물리학에서 뭔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힘하고 에너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힘 분석, 에너지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에 해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수업하실 때도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힘과 에너지 부분에 해당돼요. 그럼 자,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끝나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다 응용에 해당되죠. 자, 힘과 에너지가 우리가 적용되어져 있는 어떤 내용도 우리 원운동 다루고요. 원운동, 단진동 다루고요. 단진동.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학생들이 또 많이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도 좀 어려워하는 여러분들 회전역학.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특히 이 회전역학은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회전역학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 전공에서, 그러니까 일반 역학에서 나오는 회전역학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 배우면서 처음 물리를 배운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회전역학에서 이제 텐서라고 하는 물리학을 배우는데, 근데 텐서가 회전관성 텐서 하나만 딱 배워요. 다른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맥스웰 변형력 텐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전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물리량이 어떤 게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회전역학.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역학에서 일단 배워야 될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역학 안에도 여기 안에 우리 뭐가 있냐면 유체역학이 있어요. 유체역학. 제가 매년마다 유체역학 수업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체역학이 하루 정도, 그러니까 3시간 정도면 수업 끝나거든요. 3시간. 근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올해 기출됐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그동안은 잘 안 나왔어요. 우리 유체역학은 딱 내용이 2개밖에 없습니다. 부력이랑 부력.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저 2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요 2가지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인데 되게 오랜만에, 부력이 한 5년 전에 출제가 됐고요. 자, 올해 되게 오랜만에 또 베르누이 방정식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유체역학도 가끔 나왔지만 그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물리가 우리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가 우리 뭔가 계산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공식들을 안 외우면 안 돼요. 공식을 좀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다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런 공식들을 유도하긴 하지만 유도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력 혹시 공식 기억나세요? 정확히는 잘 기억. 그렇죠. 정확히
근데 그 이제 나중에는 시험 볼 때 딱 이제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부려 우리 어떤 게 로우 GV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좀 있습니다. 문제 이제 뭐 유도도 하시겠지만 유체의 밀도, 그다음에 잠긴 물체의 부피 뭐 이렇게 해서 로우 GV. 또 베르누이 방정식도 식이름 좀 정해져 있죠.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P 플러스 2분의 1 로우 V의 제곱 플러스 로우 GH라 항상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는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할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유도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물리 처음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리가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항상 뭐 배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해는 되는데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됩니다. 공식 유도하는 건 유도하겠지만 일단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그대로 기출된 우리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기장 에너지 밀도 기억나세요?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그렇죠? 이런 것들 자기장 에너지 밀도 기억하세요? 그렇죠? 2 뮤 제로분의 1에다가 b제곱 이런 것들 좀 알아야지 우리 문제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건 안 주어져요 문제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내용들 다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정리할 거지만 일단은 그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공식들 좀 외우시고 풀이하는 이런 것들 꼭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 역학 또 역학 안에 우리 포함되어져 있고요. 물론 5번째 열역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통계 역학은 이제 전공적으로 가고요. 여기서 열역학이 이제 등장해서 열역학 1법칙과 2법칙. 이건 뭐 매년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법칙과 2법칙, 제1법칙과 제2법칙, 엔트로피를 열량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도 여기에서 한 문제. 우리 보통 힘과 운동의 법칙, 충돌과 에너지에서 한 문제, 원운동, 단진동, 회전역학에서 한 문제, 유체역학에서 한 문제, 열역학에서 한 문제. 그래서 역학에서 일반 물리학, 우리 이번 달에 준비하는 일반 물리학에서 준비하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문제 푸는 연습 되게 또 시중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것들도 수능에 관련된 문제들도 괜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 문제를 좀 풀어보셨어요? 몇 개 본 적 있습니까? 수능이 올해 요즘에 참 이제 수능 물리가 욕을 참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문제를 꼬아내고 학생들한테 못 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를 일부러 꼬아내거나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 보는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문제를 꼬아내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직하게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럼 그런 문제들 연습하도록 제가 충분히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이 될 거고요. 전자기로 넘어갑니다. 전자기로 넘어가면 우리 전기장과 전위라고 하는 내용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뭐가 있냐면 전기장과 전위, 그다음에 전기회로와 그다음에 축전기. 요 두 가지가 일단은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장과 자기력. 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 전자기 유도와 그다음에 우리 교류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교류회로.
그래서 우리 전자기는 전기하고 자기에 관련된 학문인데 우리 전기하고 자기는 우리 네 가지의 아주 유명한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방정식이 자 여기 일반 물리학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전기장과 전이 배울 때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그 다음에 앙페르의 법칙, 그 다음에 우리 앙페르의 법칙 배운 다음에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약간 수정한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 배우면서 전자기 쭉 정리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자기도 뭐 너무나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자기장 중에서 우리 어떤 거 있었냐면 늘 도너츠 모양의 통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즉 여러분들 우리 솔레노이드인데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놓은 토로이드라고 하는 게 그대로 우리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전이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우리 등장하는 내용들에 해당되어서 네 가지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역학 크게 전자기랑 역학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1월 달 동안에 그 다음에 2월 달 동안에 각각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막 이제 뭐 처음 배우는 것처럼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들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물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수학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다 자료실에 다 올려놨는데 우리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카페에 있는 채널에도 올려드린 게 있지만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분 방정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미분 방정식 수강. 근데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촬영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뭔가 PDF 이용해서 아까 PPT를 이용해서 우리 촬영을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가 학원 홈페이지를 가시면 학원 홈페이지에서 우리 올해 촬영한 따로 미분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수업을 안 보셨죠? 유튜브에서만 일단 본 게 있죠. 수업 그 4개 올라온 거 다 봤어요. 다 봤습니까? 발산, 회전 정리 이런 것도 다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 있는 미분 방정식 특강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 기초적인 내용들 공부하시는데 많이 전공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해당되는 내용들도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나타내 주는구나. 진행을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럼 우리 앞으로 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먼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이론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일반 물리학. 수업은 여러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건 뭐 필수예요. 이론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이론 정리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뭘 만드시면 좋을 것 같냐면 필기 노트 같은 것들 하나 좀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노트. 왜냐하면 일반 물리학책 너무 두껍죠. 전공책도 너무 두껍잖아요. 일반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이거 너무 이거 언제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시험에는 나오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기 노트를 꼭 준비를 해주시고 자기만의 이론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필기 노트에다가 나머지는 다 문제예요. 문제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오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기 노트 하나에 자기만의 이론 노트, 필기 노트 하나에 나머지 문제가 쭉 해서 더해지는 이런 형태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이 필기 노트 보시면서 거기에다 추가할 것들 계속 추가하면서 정리해주고 정리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문제집 또는 제가 드리는 프린트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쫙 해서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는 부피가 굉장히 좀 많아져요. 그럼 그때 틀렸던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필기 노트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 노트 자기만의 이론서를 딱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로 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정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그럼 문제 풀이해야 되잖아요.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기출 문제예요. 모든 기출 문제 풀이를요. 제가 풀이를 다 필기를 해놨어요. 필기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필기 작업이 다 되어져 있어서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얘네들은 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하시면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시면 다 필기 작업이 되어져 있고, 또 이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도 또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형광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프린트 해드릴 거예요. 혹시 패드는 쓰세요? 그게 필요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 패드 필요하시면 패드에 다운받아서 문제 풀어도 되고, 그런 학생들 요즘에 너무 많아서 작년에는 거의 되면 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종이가 좋아요. 그럼 종이가 좋으면 제가 프린트 해드릴 테니까. 프린트가 좋아요. 근데 우리 연습 문제가 우리 어떤 게 되게 많냐면, 우리 일반 물리학이 시험으로 보는 이제 그런 분야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어떤 시험에 피트라고 하는, 저는 이제 피트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약대 준비한 학생들이 보는 시험 있죠, 문제들. 그 다음에 또 MD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약학 전문 대학원, 치의학 전문 대학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또 우리 어떤 변리사 시험에도 일반 물리학에는 다 포함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이공계 편입학원이잖아요. 편입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냐면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온갖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있어요. 올림피아드. 근데 올림피아드는 약간 조금 느낌이 우리가 보는 시험이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문제만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놨지, 이게 우리가 보는 시험이랑 관련이 있냐?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 약간 좀 들어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필요한 것만 또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등등등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 연습 문제, 이거는 뭐에 관련된 연습 문제냐면, 이건 일반 물리학입니다. 일반 물리학 관련이에요. 일반 물리학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신 뭐는 이런 관련된 문제가 없냐면 전공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전공에 있는 우리 교수님 연습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은 여하가 우리가 뭐가 많이 준비되어져 있냐면, 우리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카페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이런 자료로 더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이 언제하고 언제 이틀 있지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2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코로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원래 이제 스터디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뒤에 이건 뭐 나중에 해서 나중에 우리 어떤 것들을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우리 스터디 그룹도 제가 말씀드려서 뭐 상관없어요. 몇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도 괜찮아요. 어차피 문제 풀면 질문할 게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럼 그 질문할 거를 자 우리 의견 교환해야 되니까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 이런 연습 문제만 여러분 주어지면 그냥 문제 좀 풀다가 좀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주어지면 그거 풀고 우리 선생님과 또 대화해서 같이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들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특징들도 꼭 좀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수업은 자 한 달 동안 수업은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내용은 우리 무엇과 무엇 일반 물리학에서 역학이랑 전자기 뒤에 모두 있어요. 파동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현대물리 이런 파트도 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따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2월 동안의 일반 물리학 수업은 우리 역학이랑 전자기만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 물리학 수업에 해당되는 자 첫 번째 그냥 소개, 우리 수업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서부터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